키네마스터를 설치하면 이와 같은 아이콘이 생깁니다. 지금부터 키네마스터를 이용해서 동영상을 편집하는 내용을 설명할 텐데요. 기본적으로 갤럭시 위주로 설명하겠습니다. 아이폰은 특별하게 따로 별도로 설명을 하지 않겠습니다. 갤럭시에서 사용하는 방법하고 거의 유사하기 때문에 이 설명만을 잘 듣고 들어도 충분히 아이폰을 가지고 있는 학습자들도 잘 따라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작을 해볼까요? 인트로 부분이 보이는데요. 기본적인 키네마스터에 대한 내용들이 쭉 보여집니다. 자동으로 가로 형식으로 바뀔 거예요. 스마트폰에 세로로 보고 있다 하더라도 자동으로 가로 형식으로 바뀝니다. 자, 그 상태에서 오른쪽 부분을 쭉 이렇게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밀어주면 4개 정도의 화면이 뜨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는 시작하기 버튼이 나오는 그런 화면이 보일 겁니다. 자, 이 화면이 뜨면 시작하기 버튼을 터치해 주세요. 자, 우리가 무료 제품, 무료 어플을 다운로드 받았기 때문에 키네마스터의 유료 제품을 소개하는 광고가 뜰 수 있습니다. 키네마스터 프리미엄이라고 해서요. 월 얼마, 연 얼마 이렇게 나오는데요. 유료로 사용하는 유저가 꽤 많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보다는 해외에서. 안타까운 일이긴 하지만 우리나라 사람, 저도 포함하고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소프트웨어를 돈을 주고 사는 거를 굉장히 아까워합니다. 그 소프트웨어 하나 개발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고 시간을 많이 투자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늘상 이제 무료 버전을 찾는데요. 자, 일단 키네마스터는 무료 버전으로만 설명을 할 겁니다. 그렇지만 무료 버전과 프리미엄 버전의 차이는 뭐냐면 무료 버전으로 만들어진 동영상의 최종 결과물에는 그 키네마스터라는 워터마크라고 그러죠. 그런 마크가 생깁니다. 자, 그리고 사용하다 보면 광고가 중간중간 나올 때도 있고요. 자, 그리고 에셋이 뭐라 그랬냐면 동영상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것들, 사운드 또는 뭐 아이콘 이런 것들이라고 그랬죠. 그러한 에셋도 무료 버전의 경우에는 제한적으로 사용이 가능하고요. 프리미엄 버전에서는 무제한 사용이 가능합니다. 만약에 몇 년 후에 여러분들이 유튜버가 된다면 프리미엄 버전을 사용하기를 권합니다. 자, 이런 유료 제품 소개 그 화면이 떴으면 왼쪽에 있는 X 표시를 눌러서 닫아주세요. 자, 그런 유료 제품 설명이 끝나면 화면 비율을 선택하는 그러한 내용이 뜹니다. 현재는 우리가 동영상을 만들어서 가장 많이 올리는, 업로드하는 곳이 유튜브죠. 유튜브에 올리는 것이 보편적이기 때문에 16대 9 정도의 화면 비율을 선택합니다. 자, 그리고 오른쪽 위에 있는 다음이라고 써져 있는 글자를 태핑합니다. 자, 그러면 비디오나 사진을 선택할 수 있는 미디어 브라우저가 열립니다. 자, 이 상태에서 왼쪽에 보면 설정 버튼 하나만 활성화되어 있을 거예요. 이 설정 버튼을 누릅니다. 설정에 들어가서 보면 세 가지에 대해서 기본적인 옵션 값을 설정하게 되어 있어요. 오디오, 동영상, 편집입니다. 자, 오디오부터 보겠습니다. 오디오는 두 가지를 지정하게 되어 있는데요. 먼저 마스터입니다. 마스터 볼륨 자동 조절을 탭해서 이걸 키게 되면 내가 특별하게 볼륨을 조절하지 않아도 키네마스터에서 자동으로 조절해주는 기능을 선택한 거고요. 만약에 이것을 다시 키지 않은 상태에서 오프 상태로 두게 되면 바로 밑에 프로젝트 마스터 볼륨이라는 것이 활성화됩니다.
마스터 볼륨 자동 조절을 켜지 않은 상태에서만 이 프로젝트 마스터 볼륨이 열리게 돼요. 만약에 마스터 볼륨 자동 조절을 켰다면 이 내용은 없습니다. 자, 마스터 볼륨 자동 조절을 끄고 나서요. 프로젝트 마스터 볼륨에서는 내가 수치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내 임의대로 볼륨을 조절하려면 마스터 볼륨 자동 조절을 끄고요. 프로젝트 마스터 볼륨에서 내가 원하는 수치만큼을 지정해 주면 되고요. 키네 마스터가 알아서 조정해 주길 원한다면 마스터 볼륨 자동 조절을 키면 됩니다. 오디오에 대한 두 번째 옵션은 오디오 페이드 인과 오디오 페이드 아웃입니다. 여기서 지정하는 오디오 페이드 인은 프로젝트가 시작될 때 오디오 볼륨을 점점점 크게 할 건데 최종적으로 내가 정상적인 볼륨이 되기까지 몇 초간 점점 크게 할 것인지에 대한 그 시간을 지정해 주는 겁니다. 초단인데요. 15초까지 중에서 지정할 수 있고요. 반대로 오디오 페이드 아웃은 프로젝트가 끝나는 부분에서 사운드를 점점 줄이게 할 건데 맨 마지막 안 들리기까지의 구간을 몇 초간 줄 것인지를 지정하는 거예요. 만약에 프로젝트 시작할 때 볼륨이 점점 커지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인 볼륨 그대로 나오게 하고 싶으면 오디오 페이드 인을 끄면 되고요. 오디오 페이드 아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프로젝트 끝에까지 정상적인 볼륨으로 쭉 가겠다라고 하면 이 오디오 페이드 아웃 옵션을 끄면 됩니다. 다음은 동영상과 관련된 설정 값인데요. 동영상 페이드 인, 동영상 페이드 아웃입니다. 이거 역시 마찬가지로 프로젝트 시작할 때 동영상이 점점점 진하게 정상적인 상태로 보여주기까지의 시간을 지정할 수 있어요. 반대로 동영상 페이드 아웃은 프로젝트 끝날 때 점점 화면이 흐릿하게 되는 그 구간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오디오와 마찬가지로 나는 페이드 인과 페이드 아웃을 효과를 안 주겠다. 아예 처음부터 제대로 된 선명한 그러한 동영상을 보여주겠다. 끝날 때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렇다면 동영상 페이드 인과 페이드 아웃 옵션을 끄면 됩니다. 이 수치값 역시 15초까지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사진에 대한 내용인데요. 편집이라고 표시되어 있는 왼쪽에 그 항목입니다. 동영상 내에 정지 이미지, 사진을 끼워 놓을 수 있겠죠. 그런 사진을 끼워 놓을 때 전체 동영상 길이에서 이 사진 하나가 차지할 수 있는 그 길이를 지정해 주는 겁니다. 사진 하나를 3초간씩 보여주겠다라고 하면 여기서 3이라고 되어 있는 표시에다가 지정해 주면 됩니다. 최소 0.1부터 15초까지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사진을 배치할 때 어떻게 배치하는지에 대한 옵션 값인데요. 사진의 그 크기가 정사각형일 수도 있고요. 우리가 16대 9라는 동영상 프레임의 사이즈를 정했지만 사진 자체는 그 프레임 그 수치 비율에 맞춰서 찍혀져 있는 사진이 아닐 수도 있죠.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배치하느냐에 대한 옵션 값입니다. 자, 사진을 화면에 맞게 그리고 사진의 비율을 왜곡하지 않은 상태에서 맞추기라고 지정을 해주면 만약에 사진 비율과 동영상 비율이 같지 않으면 빈 공간은 검게 나타나게 됩니다. 두 번째 화면 채우기는 사진의 본래 이미지가 깨질 수 있어요. 사진의 그 사이즈, 가로, 세로 사이즈와 동영상의 가로, 세로 사이즈가 맞지 않을 경우에는 사진 자체에 대해서 이렇게 쭉 스패하게 됩니다. 자, 화면 전체를 채우긴 하지만 사진 자체에는 왜곡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자동이라는 옵션을 선택을 하게 되면 사진 속에 있는 피사체 또는 얼굴 이런 것들을 인식해서 그에 따라 사진 클립이 움직이도록 만들어줍니다.
다음은 장면 전환 길이에 대한 옵션인데요. 트랜지션 효과, 장면 전환 효과를 넣었을 때 몇 초간 장면 전환을 할지에 대해서 초 단위 0.1부터 15초까지의 값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키네마스터를 시작하고 지금 만들고자 하는 동영상 파일에 대해서 기본 설정 값들을 다 지정한 다음에 이제부터는 동영상을 배치하고 기타 여러 가지 편집을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미디어 브라우저 화면이 지금 열려 있다면 오른쪽에 위에 보이는 닫기 버튼을 눌러주고요. 자, 지금 보이는 이 화면이 기본 인터페이스입니다. 자, 밑에 라인이 타임라인이에요. 우리가 동영상을 배치하고 그리고 사진을 배치하고 자, 이런 작업들을 하게 되면 이 타임라인에서 그 배치된 내용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타임라인에 배치할 요소들을 이 오른쪽 위에 보면 미디어, 오디오, 녹음, 레이어 중에서 선택해서 이제 작업해 가는데요. 이제 이 타임라인에 동영상 파일을 배치해 보겠습니다. 오른쪽에 보이는 이 원형에서 미디어를 태핑하면 다음과 같은 화면이 열립니다. 조금 전에 닫기 했던 그 화면입니다. 자, 이 화면이 바로 미디어를 선택할 수 있는 브라우저 화면인데요. 마치 탐색기 같은 역할을 해줍니다. 미디어 브라우저로 들어가면 여러분들의 스마트폰에 저장되어 있는 폴더들이 나오고요. 그 외에 키네마스터에서 제공하고 있는 에셋들이 보입니다. 그리고 구글 클라우드에서 가져올 수 있는 폴더도 보입니다. 자, 그럼 동영상 파일을 저장해 놓은 곳으로 갈게요. 자, 거기서 해당되는 폴더를 선택하면 그 동영상, 내 스마트폰에 있는 동영상 폴더에 들어있는 파일들이 쭉 들어옵니다. 자, 그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합니다. 자, 이렇게 선택한 다음에는 오른쪽 위에 태핑합니다. 자, 그럼 다시 기본 인터페이스가 열리면서 방금 전에 선택한 동영상 파일이 밑에 아래쪽 타임라인에 배치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위에 그 미리 보기 화면에는 지금 타임라인에 있는 이 빨간 수직선이 보이죠? 자, 빨간 수직선이 현재 있는 위치에 해당되는 영상, 이미지, 이 내용이 이 미리 보기 화면에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이 타임바를 왼쪽이나 오른쪽으로 이렇게 밀어보면 미리 보기 화면에 있는 내용이 바뀌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일 두 번째 동영상을 또 연이어서 배치하고 싶다면 일단 그 타임선을 맨 오른쪽으로 이동한 다음에 다시 미디어를 탭하고요. 자, 그리고 미디어 브라우저에 가서 지금 배치하고자 하는 동영상을 선택하고 다시 확인 그 아이콘을 탭하면 그 뒤에 현재 타임라인이 있는 위치 다음에 동영상이 배치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배치된 이미지 또는 동영상을 삭제하고 싶으면 타임라인에 배치된 이미지나 동영상을 선택을 합니다. 탭해 주세요. 자, 그러면 노란 경계선이 외곽선이 생깁니다. 선택된 것을 표시해 주는데요. 자, 이렇게 선택된 다음에 왼쪽에 메뉴를 보면 휴지통 모양이 하나 생겨요. 자, 그 휴지통 모양이 생긴 것을 선택하면 삭제됩니다. 이번에는 동영상과 동영상 사이에 이미지, 사진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타임라인에 가서 보면 파일 간에 경계선이 보입니다. 플러스라고 되어 있는 표시가 있죠. 자, 이거는 다른 동영상, 다른 파일이라는 의미입니다. 자, 하나의 동영상과 그 다음에 붙여진 동영상 사이에 타임바를 놓고요. 자, 그 상태에서 미디어를 태핑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카메라 폴더에 있는 이미지를 하나 갖다 놓겠습니다. 자, 선택하겠습니다. 자, 그럼 밑에
있는 게 보이나요? 삽입되는 게 보입니다. 자, 이 상태에서 만약에 동영상이나 이미지를 배치한 결과를 보고 한번 미리 보기를 할 수가 있거든요. 자, 밑에 라인에 타임라인에서 미리 보기 한 내용이 마음에 안 들면 지금 삽입한 이 작업을 취소하고 싶으면 왼쪽에 도구 관련된 아이콘들이 있죠? 그중에서 맨 위에 회전으로 보이는 아이콘이 있어요. 이것이 취소하기 그 버튼입니다. 자, 그 취소하기 아이콘을 태핑하면 지금 한 작업이 취소 처리됩니다. 이런 방법으로 내가 원하는 동영상 그리고 사진 이러한 그 요소들을 콘텐츠들을 타임라인에 원하는 위치에 배치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만일 하나의 동영상 안에 사진이나 다른 동영상을 집어넣고자 하면 어떻게 될까요? 기본적으로 하나의 동영상 안에 사이에 다른 동영상이나 이미지를 집어넣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하나의 동영상 사이에 그 안에서 다른 동영상이나 사진을 집어넣고 싶으면 그 동영상 안에서 집어넣고자 하는 곳을 분할을 시켜줘야 되는데요. 이 방법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중간에 끼워놓고자 하는 동영상을 선택하고요. 탭하면 노란색으로 라인이 하나 생기죠. 자, 그러면 동영상이 선택된 상태에서 오른쪽 상단에 보면 메뉴들이 바뀝니다. 자, 가위 표시가 있죠? 자, 가위를 선택해 주세요. 자, 이 상태에서 4가지의 메뉴 중에 세 번째 플레이 헤드에서 분할이라고 되어 있는 메뉴를 태핑해 주세요. 자, 그럼 분할됩니다. 자, 제대로 내가 원하는 위치에 분할된 걸 확인하면 자, 확인 아이콘을 탭하고요. 자, 그러면 현재 그 타임바가 내가 지금 나눈 분할한 곳에 위치하죠. 자, 그러면 이제 사진이나 다른 동영상을 그 사이에 집어넣을 수 있습니다.